며느리의 행동으로 인해 가정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이순자 씨와 그녀의 며느리 최유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씨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유진 씨는 30대 중반으로 남편과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였습니다. 이순자 씨의 아들 김민수 씨와 최유진 씨는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서로에게 끌려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유진 씨의 밝고 활달한 성격에 반했고 유진 씨는 민수 씨의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아름다운 곳을 함께 보고 서로의 생일과 기념일을 챙기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민수 씨는 유진 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가족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처음 며느리 유진 씨를 만났을 때 그녀의 밝고 친절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유진 씨는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며느리와 아들 부부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홀어머니로서 아들 김민수 씨를 혼자서 키워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순자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 시장에 가서 채소를 팔고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를 하며 두 가지 일을 병행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대학 꼭 보내줄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게 해줄 거야. 이순자 씨는 항상 아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어머니의 헌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 내내 공부에 매진하며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유진 씨는 직장을 다니며 가정과 일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 씨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지면서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아이의 일을 그만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진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게 괜찮겠니? 요즘은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는데 다시 일할 생각은 없니? 이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일을 그만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유진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도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점차 가사일과 육아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는 결혼 초기에는 집안일을 성실했지만 점차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대충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변화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청소 상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유진아, 집안 청소를 왜 이렇게 대충 하니? 바닥에 먼지가 수북하잖아. 유진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짜증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빠서 그래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 실망하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집안도 깨끗해야 하잖아. 유진 씨는 시어머니의 지적에 화가 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때 김민수 씨가 대화를 듣고 들어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유진이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도울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순자 씨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태만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유진 씨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청소는 물론 빨래도 밀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지른 장난감은 거실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고 부엌에는 사용한 그릇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이순자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도 힘들겠지만 집안일은 꼭 해야 해.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모두가 불편해. 유진 씨는 시어머니의 지적에 더 큰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일 많아요. 왜 자꾸 꼭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순자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짐을 느끼며 더 이상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유진 씨는 점차 가사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하며 자신을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쇼핑과 외식을 즐기며 가정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김민수 씨는 은행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를 물었습니다. 유진아, 이 돈 다 어디에 쓴 거야? 이렇게 많이 썼으면 말을 했어야지. 유진 씨는 남편의 말에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 좀 샀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쇼핑 좋아하는 거. 민수 씨는 아내의 태도에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렇게 계속 쓰면 안 돼. 그러나 유진 씨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에게 상황을 말했지만 이순자 씨는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지키면 돼. 유진이가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는 새로운 옷과 화장품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장난감을 끊임없이 사들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외출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며 고액의 신용카드 청구서가 계속해서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민수 씨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수입은 유진 씨의 소비 습관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정말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 이렇게 계속하면 빚더미에 앉게 될 거야. 유진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달부터는 좀 줄여볼게요. 하지만 유진 씨의 소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돈을 쓰고 그로 인해 가정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진 씨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소홀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이순자 씨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의 성적표가 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성적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크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아, 이게 뭐야? 아이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유진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죠. 뭐 어쩌겠어요.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나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이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유진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하지만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무관심에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유진 씨는 그들의 숙제를 확인하거나 도와주는 대신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바빴습니다. 아이들은 방치된 채로 혼자서 숙제를 하거나 아예 숙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손자 손녀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직접 아이들의 학습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진 씨는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제 아이들 교육에 간섭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아, 난 그냥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유진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활에만 몰두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은 계속 떨어졌고 학교에서는 부모 면담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함께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면담을 했지만 유진 씨는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천천히 하겠죠.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유진 씨는 선생님 앞에서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의 태도에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아이들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그러나 유진 씨는 남편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신이 더 신경 써요. 민수 씨는 아내의 무책임한 태도에 좌절감을 느끼며 홀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그들의 학업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민수 씨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가정 내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 씨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김민수 씨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를 물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뭐야? 너 다른 남자와 만난 거야. 유진 씨는 남편의 말에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야, 오해하지 마. 그러나 김민수 씨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가정이 파괴될 거야. 제발 정신 차려요. 그러나 유진 씨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자 씨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크게 화를 내며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유진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가족을 생각해야지. 그러나 유진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간섭 마세요.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냉정한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수 씨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유진 씨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고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아내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유진 씨가 자주 가는 카페에 숨어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진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로 유진 씨에게 다가가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유진아,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유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여기서 이러지 마.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민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유진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하자. 유진 씨는 남편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이혼해. 나도 더 이상 당신과 살기 싫어. 민수 씨는 아내의 태도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혼을 결심하며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유진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민수 씨와 이순자 씨는 며느리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유진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 상황에 절망하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자식을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게 이런 건가 봐.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김민수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며느리의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집을 나간 후 민수 씨는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 씨는 남편과 가족을 속이는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외박을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민수 씨는 아내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너 어젯밤 어디 있었어? 친구들 모임이라고 했잖아. 유진 씨는 남편의 말에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있었어. 뭐가 문제야? 김민수 씨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유진 씨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외박을 반복하며 가정 내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김민수 씨는 아내의 거짓말을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참지 않고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알아. 우리 아이들도 내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어. 유진 씨는 남편의 말에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아. 좀 이해해줘요. 민수 씨는 아내의 태도에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가정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 제발 정신 차려. 그러나 유진 씨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반복했습니다. 그로 인해 민수 씨와 이순자 씨는 더욱 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유진 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무책임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손자들이 방치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씨는 손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이를 물었습니다. 유진아, 손자가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가 봤니? 유진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기일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나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이들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지. 이렇게 방치하면 큰일 나. 그러나 유진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손자, 손녀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병원에 데려가고 필요한 약을 챙기며 돌봤습니다. 그러나 이순자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진 씨는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연락이 왔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주 싸우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함께 학교에 가서 교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해. 민수 씨는 아내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진 씨는 여전히 무심한 태도를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크면서 다 그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 씨는 아내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끼며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 씨는 점차 시어머니 이순자 씨와의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귀찮아하며 말다툼을 일삼았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씨는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아, 이렇게 계속 싸우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니? 유진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항상 간섭하시잖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냉정한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민수 씨와 유진 씨 그리고 이순자 씨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그동안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리 많지 않아. 그저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걸 성실히 해주길 바랄 뿐이야. 그런데 너는 점점 게을러지고 내 말을 무시하잖아. 유진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는 거라고요. 김민수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제발 다들 진정해요.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싸우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지만 이순자 씨와 유진 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결국 이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 뿐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될 줄은 몰랐어. 유진 씨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간섭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씨는 오랜만에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식사 준비할게요, 유진아. 어머니 오셨으니까 저녁 준비 좀 해줄래? 유진 씨는 시어머니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 씨의 말에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준비 그냥 시켜 먹으면 안 돼요.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집밥 먹고 싶구나. 유진 씨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 시켜드릴까요? 햄버거 시켜줄게요. 메뉴 고르세요.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하며 대답했습니다. 햄버거 말고 그냥 집밥 먹고 싶다. 유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라면 끓여드릴까요? 저는 요리하기 싫어요. 민수 씨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집밥 준비해줘. 내가 도울게. 이순자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자식을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게 이런 건가 봐.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김민수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며느리의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의 행동으로 인해 가정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두 아이는 할머니 이순자 씨의 보살핌 아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 파괴된 것에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며느리의 행동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정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 간의 갈등은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